연금 필요 없다. 3평하우스에서 시작한 진짜 자유.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은퇴하고 나서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집값 걱정 없이 매달 고정비 부담도 거의 없는 삶을. 지금 누군가는 그 해답을 단 3평짜리 작은 집에서 찾고 있습니다. A 3평에서 어떻게 살아? 싶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퇴의 진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작게 살수록 커지는 자유.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있다지만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 남짓. 부부가 합쳐도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까지 내고 살려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덜 들어가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3평하우스는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확 줄고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작은 집에 살면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따라 내려가요. 집에 물건을 많이 둘 수 없으니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듭니다. 결국 생활비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연금 하나에만 목매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사례 1 62세 김씨 부부, 큰 집 팔고 작은 집 지으니 오히려 여유로워졌다. 서울 아파트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려던 김씨 부부는 한 달에 나가는 관리비와 생활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에 3평짜리 모듈러 주택을 지었죠. 집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2천만 원, 기반시설 포함해도 3천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관리가 훨씬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체감됐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 덕분에 식비도 크게 줄었고 생활비는 월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연금 120만 원 중 절반은 저축까지 가능해졌죠. 김 씨는 크게 살 땐 늘 돈이 모자란 기분이었는데 작게 살면서 진짜 여유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례 2 58세 박 씨, 친구들과 만든 은퇴 쉐어하우스. 박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생활비 압박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2명과 의기투합해 3평짜리 집 3채를 나란히 지어 살기 시작했죠. 각자 독립된 공간은 갖되 공동 부엌과 정원은 같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혼자일 땐 생활비가 버거웠는데 셋이 나누니 관리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작게 살면 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셋이 같이 살다 보니 마음까지 넉넉해졌다며 은퇴 후 삶의 질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3 65세 이씨 부부, 캠핑카로 시작한 3평 라이프. 여행을 좋아하던 이씨 부부는 은퇴 후 캠핑카를 개조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퀴 달린 3평 하우스죠. 집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살아가는데 유지비도 적고 생활비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부부는 계절 따라 머물고 싶은 곳에서 지내며 텃밭이 있는 농촌에서는 채소를 직접 길러 먹고 도시에서는 작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법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매일이 여행 같고 풍경이 곧 우리의 자산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게 살면 얻게 되는 구체적인 효과. 이제 전문가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거비 절감이 곧 노후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월 20만 원 관리비를 내던 사람이 3평 하우스로 옮기면 관리비가 5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1년에만 180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작은 집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줍니다. 공간이 작아 물건을 많이 둘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는 것보다 비우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생활비를 줄이고 동시에 정신적 여유까지 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미니멀 라이프가 은퇴자들의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예요. 현실적인 팁과 주의사항. 그렇다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준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집 짓는 비용만 보지 말고 기반시설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땅을 임대하면 월세가 들고 수도 전기 정화조 설치비만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총 비용을 최소 3천만 원 정도로 잡고 계획해야 현실적입니다. 둘째, 위치가 생활비를 좌우합니다. 병원, 마트, 교통편이 너무 먼 곳은 오히려 불편과 비용을 키울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차로 30분 이내의 외곽을 추천합니다. 셋째, 겨울 난방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열재와 창호는 반드시 좋은 걸 써야 장기적으로 난방비가 줄고 쾌적합니다. 넷째, 외로움 문제도 큽니다. 혼자 작은 집에 살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셰어하우스, 작은 마을 공동체 같은 방식과 함께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메시지로 마무리. 결국 3평 하우스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게 살기로 선택했더니 돈의 걱정이 사라지고 삶의 자유가 커졌다는 새로운 방식의 은퇴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연금 액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크게 살면 늘 부족하고 작게 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은퇴의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금 필요 없다. 3평 하우스에서 시작한 진짜 자유 전문가 심화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 후의 행복은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평 하우스를 실제로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비용 계산은 집값이 아니라 총 주거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3평 하우스? 집만 1천만 원이면 된다더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게 부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조립식 모듈러 하우스를 3평 기준으로 지을 때 평당 30만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 집값은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 임대료 지역마다 다르지만 월세로 20만 원, 30만 원 수준. 수도와 전기 연결 300만 500만 원. 정화조 설치 150만 원 이상. 내부 인테리어와 단열 최소 300만 원. 이렇게 하면 적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잡아야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광고에서 본 1천만 원대 집은 그냥 뼈대일 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꾸미려면 두세 배는 든다고 보셔야 해요. 위치가 곧 생활비다. 은퇴 후의 집은 단순히 경치 좋은 곳에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교통이 불편한 산골에 집을 지으면 땅 임대료는 싸지만 병원 갈 때마다 택시비가 수만 원이 나옵니다. 장 보러 나갈 때도 불편하고요. 그러면 절약하려고 시작한 3평 하우스가 오히려 생활비를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30분 이내 중소도시 외곽을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꼽습니다. 이렇게 하면 땅 임대료는 저렴하면서도 병원, 마트,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됩니다. 다시 말해 생활비를 아끼려면 주거비뿐 아니라 교통비, 의료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3. 생활비 절감 효과, 실제 수치로 따져보자. 자, 이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합치면 월 20만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3평 하우스에서는요, 한 달에 5만 원 안팎입니다. 연간으로 180만 원, 300만 원을 아끼는 거죠. 10년이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식비도 줄어듭니다. 작은 텃밭만 있어도 상추, 고추, 토마토, 감자 정도는 충분히 길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장 보는 비용이 평균 2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1년에 240만 원 절약, 10년이면 2,400만 원이죠.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0년 기준 최소 4천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하다 해도 이렇게 지출 구조를 바꾸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4. 자급자족 소일거리 연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금에 덜 매달려도 됩니다. 여기에 자급자족과 소일거리를 결합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식비 절감. 남는 농산물은 주말 프리마켓에서 판매월 30만원 수입. 온라인 중고거래, 재택근무로 월 20만원 추가. 이렇게 하면 연금이 100만원이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지라는 압박 대신 돈이 적게 들어도 살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5. 주의해야 할 리스크. 하지만 준비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단열 문제입니다. 작은 집이라 금방 따뜻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단열재가 부실하면 전기장판 히터를 계속 돌려야 해서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옵니다. 처음부터 단열재와 창호는 좋은 걸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절약입니다. 둘째, 법적 문제예요. 일부 지역은 모듈러 하우스 설치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시골 땅에 무작정 집을 세웠다가 철거 명령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반드시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요. 셋째, 외로움입니다. 작은 집이 문제라기보다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가 끊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독보다는 셰어하우스형 혹은 마을 단위 공동체로 들어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6.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행 순서. 그럼 실제로 3평 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집 짓는데 얼마, 생활비 절감 효과 얼마, 10년 뒤에는 얼마 남을까?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둘째, 위치와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하세요. 집은 나중 문제고 땅과 기반시설이 핵심입니다. 전기, 수도, 정화조가 연결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방식을 구체화하세요. 단순히 살 집인지, 여행용인지, 공동체 생활인지, 쓰임새에 따라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작게 살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마을 커뮤니티, 친구, 취미 모임 같은 외부 활동을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무리. 진짜 자유는 작게 사는 데서 온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3평 하우스는 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죠. 큰 집에 살 땐 늘 부족했는데 작은 집에 살다 보면 충분하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오히려 연금에 목매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3평 하우스가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